고구려 제25대 평원왕에게는 딸 평강공주가 있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어릴 적부터 눈물이 많아 사소한 일에도 잘 울었습니다. 왕은 자주 딸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기만 하니 커서 좋은데 시집 못 가겠다. 자꾸 울면 바보 온 딸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평강공주는 아버지의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성장했습니다. 16이 되었을 무렵 궁궐에서는 평강공주의 혼사를 준비했습니다. 신하들은 권세 있는 귀족 집안인 상부 고씨 가문과 혼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제가 항상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왕은 노하여 말했습니다. 그건 농이었다. 어릴 적 말 한마디에 고집을 부릴 줄이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는 내 딸이라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가라. 평강공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나서기 전 금팔찌 하나만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근처 안악궁 근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비루먹은 당나귀처럼 여유없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밥을 빌어다 드렸고 때때로 산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여 바보 온달이라 불렀지만 온달은 언제나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을 찾아갑니다. 온달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여인의 향기를 맡고 손을 잡아보고 말했습니다. 손이 풀솜처럼 부드럽고 향이 고운이 귀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배가 고파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산에 갔습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평강공주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산 아래에서 나무 껍질을 짊어진 온달을 마주쳤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는 여인의 짓이 아니오. 혹시 귀신이거나 여우가 아닌가? 나를 놀리지 마시오. 그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강공주는 다음날 다시 온달의 집을 찾아가 정중히 인사하며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귀한 분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평강공주는 말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금팔찌가 있으니 그것을 팔면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말도 사고 노비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온달은 결심하고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강공주는 궁궐에서 살았지만 세상 물정도 잘 알았습니다. 특히 말을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말 말고 나라에서 파는 말을 사오되 병들고 파리하여 헐값에 내다 파는 말을 사오십시오. 온달은 평강공주의 말대로 말을 사왔고 평강공주는 매일 정성껏 먹이고 길렀습니다. 그 말은 점점 살이 오르고 힘이 붙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이 언젠가 이 말을 타고 장수가 되길 바랐습니다. 온달은 그동안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바보 온달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 3월 3일에 낭랑 언덕에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 사냥을 하며 제사를 올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달도 말을 타고 사냥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사슴과 멧돼지를 잡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소문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온달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온달이라 하옵니다. 왕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온달이 맞단 말인가? 바보 온달이 이리 장수가 되었단 말인가? 왕은 온달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578년 북주의 무제왕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평원왕은 직접 군을 이끌고 배산 아래 들판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온달은 선봉장이 되어 날쌔게 적진을 누비며 싸웠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적을 베었고 고구려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위 온달이오. 평원왕은 온달과 평강공주를 궁으로 불러 그들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왕은 온달에게 대영이라는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후 온달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지위가 날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590년 평원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평강공주의 오라버니 영양왕이 이었습니다. 온달은 여전히 장군으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달은 영양왕에게 말했습니다. 신라가 우리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를 얻어 싸우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영양왕은 허락했습니다. 온달은 전장에 나가기 전 평강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조령과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온달은 군을 이끌고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아차성 아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격전을 벌이던 중 그는 결국 신라의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관에 담아 옮기려 했지만 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온달이 공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떠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평강공주가 달려와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장군, 살고 죽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갑시다. 그러자 관이 움직였습니다. 온달의 시신은 평양으로 옮겨졌고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영양왕도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고구려의 영웅이 떠난 것을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온달을 바보라 불렀지만 결국 그는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뚜렷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온달을 장수로 키워낸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고구려의 아름다운 설화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설화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고구려 중기 정치 구조와 왕실 권력, 그리고 당대 동아시아의 격동기 속에서 태어난 생생한 역사입니다. 평원왕이 재위하던 시기는 양원왕 시절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권을 재정립해야 했던 과도기였습니다. 양원왕은 반란과 전쟁으로 위축된 왕권 속에서 귀족 가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이는 왕실의 결정권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부고씨, 전로 부여씨 등 유력 귀족 가문은 조정 내 권력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평원왕은 스스로 군권을 장악하고 왕실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귀족 출신이 아닌 변방 출신의 무인을 새로운 세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평강공주는 어릴 적부터 귀족 간의 정치 혼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카드로 활용될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나선 것은 단지 순수한 고집이 아닌 스스로 왕녀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허락하지 않아도 금팔찌 하나를 들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왕실 내 권력 균형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귀족 중심 정치 구조를 흔드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온달은 비록 바보라 불렸지만 실은 평강공주의 손을 거쳐 철저히 군사 엘리트로 길러졌습니다. 그녀는 병든 말을 사서 회복시키고 활쏘기와 기마술, 무예와 전략을 익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을 아낀 행동이 아니라 왕실의 이름으로 온달을 왕의 사람으로 만드는 정치적 조련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왕이 주관하는 사냥 행사에서 온달은 귀족 자제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짐승을 사냥하며 스스로의 힘을 증명했고, 이는 곧 왕의 눈에 띄어 정식으로 장군에 임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아시아는 북주의 멸망과 수나라의 통일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북주를 계승한 수나라 수문제는 고구려에 대한 사전 견제에 착수했으며, 백제와 신라 역시 서로 경쟁하며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내외부 모두에서 위기를 맞이한 시기였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군사적 리더십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온달은 북주의 침공을 막아내며 돌격 장수로 활약했고, 이후 고구려의 군사 리더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려는 고구려의 수건이 걸린 전투였습니다. 아차성 전투에서 그는 앞장서 싸웠으나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이 장면은 설화 속에서 평강공주가 온달의 관을 붙잡고 살고 죽는 것이 이미 결정된 것이니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대사로 그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비애의 표현이 아니라 숙명을 받아들이는 왕녀의 냉철한 선언이며, 동시에 온달이라는 장수를 왕실의 책임으로 떠안고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고구려 왕실의 숙명과 권력의 무게가 평강공주의 입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이후 영양왕은 본격적인 대외 정복전, 즉 수나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대서사의 서막은 바로 온달이 실패했던 한강 회복의 복수국에서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달의 전사와 평강공주의 선택은 고구려가 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이었던 통증이자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한 인물이 고구려의 권력 구조를 흔들고 전장에 선봉에 섰으며 죽어서조차 나라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